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챕터 6을 다 끝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챕터 7을 할 거라서 챕터 7은 우리 카페에 66번에 있어요. 여기 이제 7, 8, 9 그리고 이제 10까지 빨리 끝내서 요번 학기에 해야 되는 포토샵에 대한 과정을 다 마스터하려고 하고요. 이제 10일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을 다 끝났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안내이기 때문에 진도는 이제 10까지만 나가주면 돼요. 자, 칠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은 이제 무언가 상처를 복구하거나 뭐 타투를 사라지게 한다던가 정목 현상을 해결한다던가 얼굴 가상 성형을 해준다던가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7-1번 꺼내 볼게요. 자, 7-1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잡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좀 쉬운 거부터 해볼 건데 우리 이제 툴에 보면은 스포이드 밑에 이렇게 밴드 모양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스팟 복구, 제거, 그다음에 복구, 패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기능은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도장 툴의 기능처럼 그 알트를 활용을 해서 작업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바로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팟 복구를 가지고 한번 내가 그냥 이렇게 문질러도 바로바로 사라져요. 내가 뭔가 깨끗한 거를 클릭하지 않아도. 근데 스팟 복구는 사실은 내가 그냥 드래그 했을 때 주변을 인지해서 주변에 각각 비슷한 것으로 이제 복구를 해주기도 하고요. 넓은 부분 같은 경우는 패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치는 내가 이렇게 올가미 툴 같은 걸로 활용을 해주고 깨끗한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해줘요. 그럼 깨끗한 부분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덮어주는 기능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팟 복구부터 해서 패치 요거를 주로 위주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어,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복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사본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자, 오늘은 13일이니까 13-01번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7-2번 볼게요. 자, 이 7-2번에 있는 이 파일은 여기도 지금 보면 얼굴 성형이라고 되어 있는 JPG 파일이 있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주름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코 위에 흉터, 입술도 좀 얇아졌고 뭐 그 정도로 지금 보정이 됐어요. 뭐 이 정도로 보정해주면 아주 양호한 거죠. 요즘은 뭐 앱에서도 메이크업도 해주고 너무 예쁘게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앱으로만 사진 찍다가 진짜 리얼 카메라로 찍으면은 내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또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만 봐서 SNS상에서 굉장히 미인으로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래픽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또 내 사진을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복구해주는 기능에서는 매우 좋은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한번 주름을 살짝 없애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부를 먼저 복구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깨끗한 피부를 클릭을 해주는데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요. Alt 키를 눌러가지고 Alt를 눌러서 먼저 그 부분을 복제를 해줘요. 도장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도장은 있는 그대로를 찍어주지만 복구 브러쉬 같은 경우는 있는 부분하고 내가 지금 찍어준 부분을요 같이 믹스를 해서 복구를 해줘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거죠. 도장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찍어주면은 여기에 있는 피부톤과 여기에 있는 피부톤이 다를 수 있는데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해주면 중간 톤을 믹스를 해주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Alt키를 누르고 깨끗한 피부를 찍고 다시 그 부분 덮어주면은
원래 있는 피부톤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찍어준 피부톤을 같이 믹스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복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주름도 수정해줄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 남아줄 수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입술이 살짝 지금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코도 좀 줄여주고 싶고 뭐 윤곽도 좀 수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위에 필터에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리키파이라는 툴인데요. 픽셀 유동화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윤곽을 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브러쉬의 사이즈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얼룩이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손으로 문질러주는 대로 형태가 변형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브러쉬가 작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브러쉬의 사이즈 조정을 잘 해가지고 어색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입술도 조금 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브러쉬의 사이즈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픽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 이미지가 약간 깨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색하지 않도록 또 수정해주는 게 또 뭐 노하우겠죠. 이렇게 지금 내가 뭐 잘못 클릭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문질러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내가 이제 코를 조금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오목 도구하고 볼록 도구가 있어요. 어, 그 퍼커 툴이라고 해가지고 오목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코를 조금 축소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오목한 거잖아요. 그럼 퍼커 툴을 가지고 근데 이걸 꾹 오랫동안 눌러주면은 이제 뭐 너무 어색하게 될 수 있으니까 컨트롤 Z 살짝 살짝 조금씩 해서 아주 살짝 어, 조금씩 해서 응용해주고요. 아니면 내가 도구를 가지고 내가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픽셀이 약간 깨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했었던 코의 느낌이 많이 축소가 됐죠. 뭐 눈을 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잘못하면 굉장히 너무 막 이상한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뭐 좀 내가 응용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거나 요거 갖고 연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3-1번. 자, 여기서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타투를 없애고 또 뭐 여기 있는 타투를 가지고 뭐 목에다가 옮긴다던가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했었던 기능 중에서 패치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치는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 손가락에 있는 이 타투를 좀 없애고 싶어서 내가 패치 툴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패치 툴은 일단 올가미 툴처럼 내가 드래그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손등이 좀 깨끗한데 손등의 컬러 톤과 그다음에 피부의 질감이 여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패치 툴, 여기 있는 기능들은 도장과 다르게 조금 얘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면서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요. 이 패치를 가지고 내가 깨끗한 피부톤, 손등을 한번 제가 찍어 볼 건데 손등의 컬러하고 지금 손가락의 컬러, 피부결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내가 클릭했을 때 보면은 톤을 얘가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서 이렇게 믹스를 해줘요. 그래서 물론 자세히 보면은 약간 지금 손가락에 이런 지문 뭐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큰 티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치 툴을 가지고 그런 거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패치 툴을 가지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있느냐? 옵션을 볼게요. 옵션에 보면은 이걸 내가 소스로 할 건지 이걸 내가 대상으로 할 건지 이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걸 소스 말고 대상으로 해볼게요. 대상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거를 다시 카피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이고 여기 남자친구겠죠. 남자친구의 손가락에 있는 타투의 느낌을 오히려 내가 나의 여기 손등에다가 카피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손가락에 있는 톤과 내 손등에 있는 톤 다르지만
패치 툴을 가지고 내가 대상으로 체크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부분, 분명히 여기 보면 색이 다르죠. 그렇지만 클릭했을 때 내 손등에 있는 컬러를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끔 카피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도장 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복구 툴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물론 이런 부분이 약간은 티는 나요. 그렇지만 어, 굉장히 편하게 응용이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선택한 다음에 패더값 약간 줘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패더 값을 아주 약간 주는 거예요. 패더 값은 뭐냐면 경계를 살짝 흐리게 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얘를 영역을 살짝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주고 이 상태에서 살짝 패더 값 나는 1 정도만 줄게요. 그러니까 1 정도만 약간 경계를 흐리게. 그럼 1 정도면 패더 값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패치에 대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손등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러면 컨트롤 D 눌렀을 때 아까보다는 살짝 경계가 조금 덜 선명하게 됐겠죠. 물론 이런 부분은 또 살짝 복구할 수는 있어요. 뭐 내가 또 살짝 부분적으로 뭐 블러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또 복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한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히 음, 카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패치 툴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타투를 뭐 여자친구 손가락에 있는 걸 남자친구 손등에 뭐 옮기거나 다 없애거나 이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내일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완성 폴더에 오늘 날짜 2번으로 해볼게요. 그 옮겨올 때는 최대한 컬러가 너무 큰 차이가 안 나는 피부톤을 선택해서 한번 옮겨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그 셀을 내가 한번 카피를 해보거나 없애거나 할 때 마찬가지로 패치를 할 건데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때 색상차가 변화가 좀 크지 않게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여기 뭐 갈매기의 이 꼬리 부분이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대상으로 했어요. 대상으로 체크를 해주면 카피가 되겠죠. 카피를 할 때 꼬리 끝부분이 지금 있는 회색 아스팔트 느낌과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중간 값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컨트롤 D 아무래도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옮길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조금 섬세하게 갖고 온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상과 소스는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정모가위 한번 보정해 볼 건데요. 정모가위는 그 뭐 일반 과거에 아날로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빛을 뭐 빛처리 프레쉬가 터뜨려진다던가 이제 그러면 눈에 이렇게 빨갛게 남는 현상을 우리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일부러 프레쉬를 터뜨리지 않아도 꽤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능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런 정목 현상은 뭐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간단해요. 포토샵에 정목 현상 도구라는 기능이 있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초점에다가 클릭만 해주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정목 현상은 아주 매우 쉽게 저장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정말 너무 쉽죠. 자, 이번에 어, 아까 우리가 계속 그 복구 브러쉬를 활용을 했는데 다시 도장 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도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찍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얼로 내가 이 부분을 카피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Alt 키 눌러서 먼저 찍어주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대로 드래그 해주면 그대로 복제가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꽃의 주변 경계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장 툴을 활용하더라도 엄청 막 이제 이게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죠. 도장 툴은 뭐 저번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7-6번에
여기도 지금 뭐 패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뭐 스팟복구를 활용해서도 물론 이런 부분 그냥 클릭해도 다 없어지는데 나는 좀 크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올가미 툴을 가지고 그냥 이 부분을 크게 제가 드래그 해줄 거고요. 이 부분을 편집해 보면은 컨트롤 Z. 이 부분을 칠을 할 건데 어떤 걸로 칠을 할 거냐? 여기 보면 내용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인식으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칠을 하면 어떻게 칠을 할 거냐면은 얘가 이 파일을 다 인지를 해서 이 파일 안에 이런 패턴도 있고 여기는 지금 봤을 때 원래 없으면 더 좋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번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했더니 여기서는 이걸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깜짝같이 이 부분을 경계를 어색하지 않게 걔를 이 자체의 내용을 인식을 하면서 얘가 없어졌고요. 이런 부분에도 보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런 터치는 자동으로 얘가 중간중간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얘가 또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막 나오기 전에 사진 같은 거 많이 복구해주고 뭐 지금은 그런 게 되게 많지만 포토샵에는 지금과 같은 기능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어, 내가 이 파일에서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기능이 편집의 7의 내용 인식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 나는 이 부분을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 사실 이 화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으면 더 예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7에서 똑같이 내용 인식으로 해서 내가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그 부분을 없애주면서 옆에 있는 그림자를 비슷하게 가져온 거예요. 컨트롤 D. 사실은 그림자가 여기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꽤 비슷하게 또 만들어 준 거죠. 물론 또 이런 부분은 패치 툴을 활용을 해서 또 가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없애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스타일로 한번 내용 인식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이건 저장해 볼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3번으로 할게요. 자, 이활 닫고 자, 7-7번은 사실 이거는 뭐 활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색으로 예를 들어 내가 이 색과 반대되는 그 레드의 보색이 그린이에요. 수술실에 보면은 이제 피와 가장 대비되는 색이 그린이기 때문에 그 뭐 수술실 보면은 이렇게 천 같은 게 그린으로 되어 있죠. 피를 최대한 구분 잘하기 쉬운 컬러.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브러쉬를 칠할 건데 얘를 내가 지금 있는 색으로 얘가 인지하면서 칠을 하는 거거든요. 색상 대체 도구를 가지고 조금 큰 브러쉬로 클릭을 하면서 내가 드래그를 해주면 지금 내가 선택한 그 컬러로 드래그를 했을 때 얘가 브러쉬가 색상을 대체해주면서 그 부분을 색을 대신 칠을 해주는 게 지금과 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 중간에 한번 클릭을 해주거나 하면은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클릭했더니 아까 줌에 뭐 떠가지고 그럼 약간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색상 대체. 근데 지금까지 했을 때 내가 이 색상 대체 도구를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 색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조정에 보면은 색상 대체가 또 있잖아요. 물론 지금과 다른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색을 이걸로 색을 추출했다라고 하면은 음,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색을 다르게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내가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지만 얘는 내가 직접 칠을 해주면서 색상을 대체해주는 거니까요. 아까 봤던 그 색상 대체의 기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저장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로 완성 폴더에 4번으로 저장할게요. 네, 조금만 진행하고 쉬는 시간 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자, 이제 두 개의 파일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아까 그 뭐 가상성형이라는 메뉴처럼 질문이 들어왔는데 잠깐 볼게요. 쉬는 시간에 지금 봐줄까요? 현우 학생? 지금 같이 보는 건 좀 부담스럽나요? 다른 사람들이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내가 그 줌이 꺼지면 10분간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녹화를 잠깐 멈출 테니까,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피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눈동자가 지금 뭐 색상 대체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해주고 컨트롤 U 해도 되는 거고, 입술은 뭐 엄청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훨씬 더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뭐 피부톤을 아까 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쉽게 한번 해보는 거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물방울처럼 생긴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약간의 흐림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러 툴을 그냥 뭐 우리 피부도 이렇게 마치 그냥 이 블러 툴로 문지른 뭐 피부과 가서 무슨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문지른 것처럼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픽셀을 약간 깨트려 주는 거라 가지고 뭐 되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되게 쉽게 여기 지금 강도가 50%인데 강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난 더 심하게 블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뽀샤샤한 효과를 그 이제 픽셀을 약간 흐리게 해주면서 약간의 블러 효과로 피부를 조금 뭐 깨끗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주의할 점이 눈, 코, 입은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 코, 입은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블러를 사용하더라도 뭉게 틀어지는 부분은 피부톤 같은 거는 해도 되는데 눈, 코, 입은 되게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난 좀 그냥 좀 쉽게 피부를 좀 매끄럽게 보여지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블러트를 활용을 해서 해줄 수가 있고요. 나는 눈을 좀 대체하고 싶다. 그럼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나는 좀 파란색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색상 대체가 있었죠. 그러면 이것도 좀 주의해가지고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서 파란색으로 내가 눈동자만 살짝, 마우스 띄지 말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살짝 칠할 수 있고,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머리카락이 지금 약간 희끗희끗한데 오히려 여기 지금 또 보면 뭐가 있냐? 번이 있어, 번. 뭐 태우는 거죠. 번 도구를 활용을 해주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태운 것처럼 되면서 희끗희끗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은 약간 어둡게 그때 왜 그 기린을 그 다리 있는 부분 어둡게 했던 것처럼 번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정리해주고 싶은 부분은 번 도구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색감 보정했던 것 중에서 우리 그 곡선 컨트롤 M 기능은요. 가운데 클릭해가지고 살짝 톤을 올려주면 톤이 훨씬 더 화사하게, 톤이 좀 깨끗하게, 화사하게 좀 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밝기 대비를 가지고 나는 살짝 대비를 조금 강하게 주면 조금 색감 톤이 조금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좀 입술을 조금 더 채도를 높여주겠다. 그럴 땐 스펀지 도구는 채도를 감소시키거나 채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 조금 생기를 좀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브러쉬 사이즈. 네, 사이즈가 안 줄어드나?
살짝 문질러 주면은 채도가 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잘못 사용하면 이제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채도를 올려주고 싶은 부분은 채도를 그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음, 자, 이거 조금만 더 진행하고 저장할 거라서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7시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